안녕하세요, 샤넬님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러분들을 몰래 현재 훔쳐보고 있는 이성이 있는지 알아봐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아니면 어떤 모임 속에서, 아니면 친구나 지인이 여러분들을 몰래 훔쳐보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아예 모르는 사람이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훔쳐보고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몰래 훔쳐보는 이성이 몇 명이고, 그 중에 유의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행동력을 보여줄지 등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 골라보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다 고르셨나요? 자, 그러면은 번호 오픈하도록 할게요. 자, 본인이 고르신 번호 타임스탬프로 가셔서 시청해주세요. 자, 첫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을 훔쳐보는 이성은 제가 봤을 때 한 5명 정도로 보여요. 근데 이 5명이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과 그렇게 친한 사람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그 사람 사이에는 거대한 벽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들한테 말을 건다거나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다거나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친분이 거의 없는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중에 유의미한 사람이 한 분 있는데요. 이 사람 역시 여러분들과 지금 소통의 단절이 있는 상태예요. 그 사람 앞에도 벽이 있고 여러분들 앞에도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미 헤어지신 분이라거나 썸을 타다가 말았다거나 싸우고 지금 연락 안 하시는 분의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몰래 훔쳐보는 이성은 지금 여러분들과 뭐가 대화 소통이 되지 않고 굉장히 답답한 상황 속에 있다.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상황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되게 미미한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있대요. 그러니까 혼자 섬에 갇혀가지고 나한테 아주 멀리서 살려달라고 시그널을 보내고 있지만, 그 시그널 자체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명확하지 않다? 아니면은 좀 애매하다? 아니면은 아직은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할 만큼 화가 풀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 사람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고 열이 받았지만, 근데도 나는 이 사람이 너무 좋아. 이 사람과 나는 뭔가 끊어질 수 없는 뭔가 어떤 강력한 인연? 아니면 강력한 어떤 숙명으로 이어진 사람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분한테 여러분들이 진짜 되게 성적인 매력도 많이 느끼고, 또한 이 사람이 좋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땐 두 분이 소통이 안 돼요. 두 분 앞에는 벽이 존재합니다. 벽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타로 그림상 여러분들의 속마음에 이 사람이 굉장히 멀리서 시그널을 보낸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사람 자체가 평소에 명확하게 자신의 어떤 감정과 표현,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자, 이 상대방의 속마음은 스트레스 카드 다음에 6 오브 컵이 나옵니다. 자, 이 상대방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예쁨을 받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약간 나이 차이도 느껴지거든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연상이고 이분이 굉장히 연하지 않을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이 이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연애다, 힘든 연애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매력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우리 샤넬님한테 이렇게 사랑받고 예쁨받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푸근한 할머니처럼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나를 예뻐해주고 귀여워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선택한 카드 보시면요, 컵 속의 물고기를 되게 귀엽게 바라보는 어떤 여인의 그림을 골라주셨는데, 저는 이 여인이 여러분들 같고 이 컵 속에 있는 조그만 어떤 물고기가 이 상대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샤넬님이 이 사람을 조금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뭔가 정신적으로나 연륜적으로 뭔가 힘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분도 역시 그런 얘기를 한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자, 제가 이 사람의 외모, 성격, 연애 성향을 봤어요. 자, 이 사람의 외모는요, 굉장히 동안입니다. 실제 동안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여러분들보다 많이 연하 같아요. 죄송해요. 자꾸 왜 이렇게 오늘따라 말이 꼬이는지. 그래서 이 사람의 외모는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준수합니다. 스스로도 본인이 좀 예쁘고 잘생긴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동안이라거나 몸매가 뛰어나다거나 피부결이 굉장히 매끄럽고 좋다거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저는 좀 외모에 그래도 나름 신경 쓰는 사람같이 느껴지고 동안이다. 자, 이 사람의 성격을 봤어요. 자, 이 사람의 성격은 데스카드랑 투 오브 펜타클이 나와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상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껏 살아올 때 뭔가 이렇게 가족이라던가 주변 사람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지 못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 가슴이 뻥 뚫린 사람, 가슴이 텅 빈 사람, 너무 안타까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상처가 많고 기본적으로 우울증이라던가 아니면 좀 염세적이라던가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 사람 자체가 그런 상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꽃을 놓지 않는다고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래도 좀 좋게 살아가려고 굉장히 좀 예쁘게 살아가려고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여기 높은 건물 위에서 저글링을 하는 이 여자처럼 위태로운 성격이다. 그러니까 좀 불안감이 많아요. 항상 뭘 해도 불안하고 이게 지금 내가 하는 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성격만 봤을 때 전형적인 불안형처럼 저는 좀 느껴지거든요.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막 밝고 긍정적이고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닙니다. 성격 자체가요. 자,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을 열어봤어요. 이게 그대로 연애 성향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런 본인이 받은 상처가 많기 때문에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소울메이트 같은 사람을 굉장히 바란대요. 그래서 처음에 많이 알아보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상처를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저 사람도 또 나한테 상처 주는 거 아니야? 저 사람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굉장히 날카롭게 누군가를 판별을 하려고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정말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혹은 나한테 또 상처를 줄 사람인지 아닌지를 굉장히 많이 따지고, 만약에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과 함께하면 굉장히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은 그 사람과 결혼까지 하거나 진짜 오래 만날 생각을 하는 연애의 성향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여기 투 오브 컵의 카드처럼 너무 똑같은 걸 바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꽃이 지금 꼬여 있잖아요. 두 꽃이 각각의 존재로 분리된 게 아니라 이렇게 꼬여서 있는 상태를 바란다는 거야. 이렇다라는 거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랑 완전히 똑같은 생각,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좀 그렇게 해주길 바라는
그런 성향이 있는 거고, 그게 만약에 좀 충족이 안 된다 그러면은 좀 사랑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상처가 많은 만큼 정말 자기랑 정말 잘 맞고 대화 소통이 잘 되고 공감이 잘 되는 어떤 이성을 만나려고 하고 항상 좀 같이 시간을 보낸다거나 같이 무엇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좀 비슷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다 똑같은 걸 느끼거나 그럴 순 없잖아요. 근데 이분은 진짜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소울메이트를 원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약간 내 생각과 다르다거나 막 이렇게 행동을 한다면은 좀 실망해서 이 사람은 내 인연이 아니야. 역시 나의 소울메이트는 없는 건가 하면서 좀 사랑에 대해서 외면하는 생각을 한다거나, 사랑의 이 딱정벌레 같은 어떤 생각을 한다고 하거든요. 되게 웃긴다. 사랑의 딱정벌레 같은 생각이 뭘까요? 하여튼, 그러니까 좀 사랑에 대해서 조금, 회의감, 약간은 혐오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사랑의 딱정벌레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약간 불안형적인 요소가 있는 안정형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안타깝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직업을 봤는데요. 이 사람의 직업은요, 정말 둘 중에 하나예요. 발레리나랑 스토리텔러가 나오거든요. 자, 발레리나라고 나왔지만 사실 몸을 많이 쓰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운동한다거나 정말 무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몸을 많이 써서 일하는 일. 그러니까 그런 일 아니면은 스토리텔러. 그러니까 글을 쓴다거나 뭔가 창의적인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책과 관련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무슨 아이디어적인 걸 내서 일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이분의 직업은 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몸을 쓰는 직업, 어떤 분들은 머리를 쓰는 직업, 둘 다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둘 다 약간 좀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일을 한다는 느낌은 좀 많이 들어요. 근데 스토리텔러 카드를 봤을 때 약간 사무직도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발레리나 카드를 봤을 때는 좀 몸을 많이 쓰는 직업, 그러니까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워낙에 이게 제너럴이고 다양한 분이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상반되는 직업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과 여러분들의 어떤 그 인연의 특징을 봤을 때, 자, 이 사람은 제가 왜 되게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굉장히 좀 위로를 받고 싶어 하고 치유를 받고 싶어 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사랑의 구급차가 여러분들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외로울 때 여러분들이라는 구조원이 나타나서 나를 살려주길 바란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사랑 없이는 좀 살기 어려울 것 같고, 여러분들이 계속 이 사람을 사랑하고 예뻐한다는 걸 보여줘야지만 이 사람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관계를 가지려고 하고 관계를 맺는 거를 중요시 여기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랑 잘해보고 싶다고 한다면은요, 계속 좀 사랑 표현을 해주고 마음을 안정시켜 주려고 하시고, 아까도 왜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게 나를 예뻐해 주는 거라고 자꾸 얘기했단 말이에요. 나를 예뻐해 주고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를 바란다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의 구원자야, 한마디로.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해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해오느냐, 여러분들의 품에 안기려고 한다고 합니다. 진짜 연상연하가 맞나 봐요. 자, 여러분들이 딱 눈치로 봤을 때 자기를 받아주고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줄 것 같다면은 여러분들의 품에 안기겠다고 하는 걸 봐서는 본인이 좀 먼저 선뜻 다가가기가 어렵고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좀 무섭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나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니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나보다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이끌어 줄 사람이,
우리 샤넬님이면 좋겠다라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행동력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보여주면 응하겠다. 그러니까 좀 수동적인 얘기를 합니다. 수동적인 얘기. 자, 실제 두 분의 흐름 볼게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실제 두 분의 흐름. 자, 실제 두 분의 흐름은 두 분이 한번 만나거나 대화를 나눠서 어떤 얘기를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그게 약간 아직 앙금이 있으신 분들, 그럴 경우에는 좀 이 만남 자체가 또 실망하는 만남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왜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싸우시거나 멀어지신 분들도 있어 보여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하여튼 간에 두 분이 한번 데이트를 하거나 마음 확인할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서로 됐다 말자 이렇게 돼버릴 수 있는 결과가 생길 수 있대요. 근데 되게 흥미로운 점은 두 분이 갑자기 함께 합니다. 두 분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대화를 하고 또 사이가 좋아지고 이러면서 이 상대방이 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장미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마음을 보여준대요. 그래서 두 분의 어떤 흐름 자체는 처음에 만나서 어떤 대화를 했을 때 서로의 속마음을 확인해 봤을 때 서로 에잇 하면서 깨질 수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됐다, 나는 너 안 만나, 나는 너보다 그냥 나를 위해서 살겠어, 나를 꾸미고 나를 위해서 돈을 쓰고 그렇게 살겠어 했는데 갑자기 이 텐 오브 펜타클스 카드가 나오거든요. 이렇다라는 거는 두 분이 만약에 계속 얼굴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분명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말을 하고 어떤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수줍게 마음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흐름이 결국은 이어지는 흐름으로 가요. 근데 그 과정 중에 분명히 싸우거나 갈등이 있다거나 깨진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사람 과연 여러분들한테 좋은 인연일까요? 여러분들 되게 그거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자,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자, 우리 샤넬님한테 이 사람이 좋은 인연이에요? 좋은 인연이에요? 자, 우리 샤넬님한테 이 사람이 좋은 인연이냐라는 질문에는 이 사람이 계속 여러분들 곁에 맴돌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만 이 사람 자체가 여러분들의 곁에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매력이 많구나, 내가 이렇게 이성들한테 인기가 많은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자각할 수는 있지만, 지금 자꾸 삼각관계 카드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어쩌면은 이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뭔가 삼각관계를 계속 일으키는 인연이다.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게요. 제가 이 두 인연의 키워드를 뽑아봤을 때 도끼 3개 나오죠. 게다가 은혜 갚은 까치 카드가 나와. 이렇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어떤 깨우침을 주기 위한 인연은 맞아요. 근데 그게 뭔가가 이런 삼각관계의 이슈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좀 나한테 이렇게 뭔가 자꾸 맴돌고 나랑 같이 얽히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뭔가 깨달음을 주려고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나쁜 인연은 아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뭔가 깨달음을 주기 위한 인연은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 사람이 여러분들과 정말 좋은 인연이냐, 그러니까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인연이라는 질문에는 저는 그건 솔직히 아니다. 그냥 깨달음을 주기 위한 어떤 인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언 카드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곧 여러분들한테 가까운 미래에 고백이 들어올 거예요. 굉장히 가까운 미래에 놀랄만한 어떤 고백을 받게 되는데 조심해라. 독성적인 관계다. 이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몰래 훔쳐보는 거,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거는 맞지만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좋은 관계가 또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 카드로 보여준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독성적인 관계는 여러분들의 에너지와 자존감을 갉아먹을 것이다. 조심해라 라는 조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요 잘 골라 만나셔야 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등급을 매기시라고. 그 상대방의 경제력 성공의 등급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성을 두고 등급을 매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는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몇 등급의 인간일까? 그리고 저 사람은 몇 등급의 인간일까? 나보다 너무 낮거나 수준 이하의 사람은 절대 만나지 마시고, 본인이 만약에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본인의 등급이 너무 낮다, 그러면 등급을 올리셔야죠. 더 좋은 사람이 되시고, 더 뭐라고 해야 될까, 성숙한 사람이 되셔야죠. 하여튼 여러분들이 제 영상이 많이 도움되셨길 빌면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안녕. 자, 두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을 몰래 훔쳐보는 이성은 최대 8명이고요. 저는 최소는 2명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중에 굉장히 유의미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한때 여러분들과 사귀었거나 썸을 탔던 사람이라고 얘기 나오고요. 그러나 지금은 헤어진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을 되게 엄청 많이 훔쳐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이 상황에 대한 우리 샤넬님 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솔직히 우리 샤넬님은 이 사람이랑 그 좋았던 어떤 그 얘기를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아니면은 두 분이 같이 일을 하시는데 굉장히 사이가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사귀지 못해서 그냥 약간 썸만 탄다거나 말아버린 사람의 느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랑 내가 만나서 사귀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랑 계속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거나, 이 사람이 뭔가 나를 위해서 어떤 공을 들이고 어떤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내가 앞으로 나아갈 문을 이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상대방의 마음은요, 이 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이 문을 두들겨서 여러분들한테 들어가든지 해야 되는데, 솔직히 조금 망설여진다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있고, 아니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문을 두들겼는데 여러분들이 그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한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을 열어주면은 나는 들어와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약간 나이 차나 경제력 차이가 나는 느낌도 있어요. 그림상으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부유하다거나 금전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거나 이런 느낌이 들고, 아니면은 두 분이 어떤 나이 차이라던가 사회의 지위 차이가 있어 보이는 어떤 얘기를 이 사람이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봤을 때 두 분은요, 서로가 되게 잘 어울리는 한 쌍이고 잘 맞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두 분은 지금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지 좀 그게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요. 어찌됐든 이 사람의 전반적인 특징을 보여드릴게요. 자, 외모는 굉장히 동안입니다.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잘생기고 예쁘신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 보여요. 키는 그렇게 커 보이는 느낌은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키가 크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조금 작은 느낌이 있거든요. 외모도 어려 보이고 키도 약간 작은 것 같고, 굉장히 동안, 그리고 굉장히 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신 분 같다는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자, 이분의 성격적인 특징을 봤을 때 식스 오브 컵과 더풀 카드가 나와요. 이 사람은 자기 사람들한테 엄청 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라던가 가족이라던가 애인이라던가 그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잘해주지만요,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느껴집니다. 가끔 무모한 행동을 할 때가 있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면들이 있대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 카드 그림 속에서 느껴지는 게 되게 해맑고 순수한 느낌? 좀 착하지만 조금 무모한 느낌? 이런 것들이 자꾸 느껴지거든요. 되게 귀엽고 하는 짓이 발랄한 느낌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 사람 자체가. 그래서 되게 사랑스럽다. 보고 있으면 미소가 지어진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자,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을 봤어요. 자,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은 굉장히 누군가를 처음에 좋아하면요, 그 사람 생각에 푹 빠진대요. 그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그 사람에게 일편단심적인 생각을 가지고요. 만약에 이제 두 사람이 연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서로 굉장히 맞춰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자라면 나도 사자가 되겠어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굉장히 맞춰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좀 사랑에 대해서 되게 좀 노력하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고 이 사랑이라는 꽃에 물을 주려고 하고 그러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이 좀 어떤 느낌도 드냐면은 내가 이렇게 많이 노력했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내 마음에 딱 들게끔 행동해주지 않으면은 그건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은 좀 사랑이 있어서 독재를 부릴 수도 있다. 독재를 부릴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주지 않아? 라고 좀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반적으로 카드 느낌이 사랑에 있어서 그렇게 성숙한 느낌이 아니라 아직은 좀 어린 느낌? 그런 느낌? 원래 그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러니까 어릴수록 약간 독재를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감정이 중요하고 내가 맞아, 내가 생각하는 게 다 맞단 말이야,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애 같아, 애 같고. 그래서 어쩔 땐 되게 귀엽고 사랑스럽고 막 이렇긴 하거든요. 근데 좀 독재를 부릴 수 있어. 너는 이렇게 있어야 되고 너는 이렇게 해야 되고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은 만약에 누군가랑 만나서 사랑하면은 가면 갈수록 좀 상대방을 좀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어요. 그게 좀 안타깝다. 그게 좀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 사람의 직업도 알려드릴게요. 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직업은요. 자, 이 사람은 좀 요리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농부랑 셰프 나왔어요. 자, 농부. 실제로 뭔가 농사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어떤 농수산물을 유통하는 그런 일이라던가, 아니면 마트, 그러니까 농수산물을 파는 곳, 이런 마트라던가, 하여튼 이런 것과 관련된 일, 또 그리고 음식과 관련된 일. 그러니까 실제 요리사라거나 아니면 자영업,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음식점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밀키트를 생산한다거나, 아니면 요리와 관련된, 그러니까 음식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이분이 먹을 것과 관련된 무슨 일을 하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먹을 것과 관련된 일. 그래서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사람이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 어떻게 나오죠? 이 사람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계속 뭔가 신호를 보내요.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연락 와서 같이 놀래? 아니면은 뭐 같이 어디 가볼래?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거 해줘. 나 이런 거 되게 원해 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조금 버거울 수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앞으로 나올 행동력은 그러니까 제가 느껴지기에는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연락해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우리 뭐 다음 주에 산에 가자. 우리 다음에 어디 가자. 나 이거 해줘. 나 이런 거 원해 라고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자꾸 요구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좀 힘들대요. 버겁대요. 그래서 왜 제가 아까 이분 조종 통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분 되게 소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뭔가 자꾸 요구하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좀 화를 낼 수 있다고 얘기 나오거든요. 두 분의 실제 흐름이 우선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볼게요. 두 분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죠? 두 분의 흐름. 두 분은 다시 재회가 되거나 서로 마음을 확인하기는 하지만 두 분이 싸우거나 또 바로 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을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만약에 아무 사이가 아니셨던 분들은 사실 나도 되게 좋아했어 사귀자라고 고백은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두 분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싸우거나 사이가 틀어져요. 그래서 우리 샤넬님이 좀 이 사람을 멀리하고 다른 사람 만나야겠다. 이 사람보다는 그냥 다른 사람 만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이 막 좀 등을 돌리는 게 나오기 때문에
두 분의 어떤 흐름은 싸웠다가 붙었다가 아니면 고백해서 사귀었다가 좀 멀어졌다가 뭐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불안정하게 흘러간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여러분들한테 좋은 인연일까요? 그걸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한테 좋은 인연이냐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해주고 여러분들한테 뭔가 로맨틱한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그러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화가 날 수 있다. 왜냐?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을 좀 열받게 하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게 친구 문제라던가 이성 문제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주변에 뭐 여사친, 남사친이 많다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여러분들 말고 다른 이성들을 좀 어장관리 한다던가 이런 게 발각이 돼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실망하는 일이 생길 거라고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분 그 어떤 인연의 그런 것들이 솔직히 여러분들을 처음에는 되게 설레게 하고 기쁘게 해주는 어떤 인연은 맞지만 끝이 보시는 것처럼 너무 다르죠. 처음에는 너무 설레고 기뻐. 근데 마지막은 나를 좀 실망시키고 나를 화나게 하는 인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안타까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분의 인연의 힌트를 보여달라는 카드에 이게 나왔나봐요. 노랑나비랑 연이 나오거든요. 자, 이 노랑나비 카드는 달달한 연애, 사랑스러운 연애를 할 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여러분들 사랑해서 달려드는 나비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너무나 매력적인 모습에 반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가오지만 지금 그 다음에 나오는 카드가 연 3개가 나오거든요. 이 카드는 저는 항상 좀 삼각관계로 보인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 사람이 어장관리하는 거죠. 연 3개로 어장관리하는 거야. 첫 번째 연, 두 번째 연, 세 번째 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좀 약간 여러분들을 알고 봤더니 어장관리 했다던가 아니면은 주변에 이성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 그게 되게 뭔가 딱 느껴지기에 묘한, 그러니까 이게 친구로 둔 것 같지가 않고 나중에 연인 사이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내포한 어떤 인연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게 좀 실망하고 기분 나빠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이 사람. 왜 아까 이 사람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지, 장기말 다루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진짜 이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내가 A, B, C, D, E 이런 식으로 다 내 거야. 어장관리하는 걸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 사람 성격에 자유로운 거 나왔단 말이에요. 성격이 더플카드 나오면요, 한 사람한테 정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좀 자꾸 새로운 걸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라는 사람을 이제 익숙해지게 되면 곧바로 다른 새로운 사람. 좀 질렸다. 이제 새로운 사람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좀 그럴 수 있다. 느낌이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인연이냐라는 질문에는 오래 볼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자, 여러분들을 위한 좋은 카드를 열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에 굉장히 좋은 어떤 능력을 갖춘 어떤 선물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그래도 연애를 하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경험해보고 저 사람은 저렇구나. 저 사람은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앞으로는 이런 사람 말아야지. 그러니까 경험으로써 여러분들이 느끼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만나보시라고 나온 것 같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좋은 사람인지 알아보시기 위해서는 많이 만나보고, 대신에 여러분들의 어떤 경계선에 도전하는 어떤 사랑은 하지 마셔라.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이 사람이 선을 넘는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조언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선을 건드리고 넘는 사람, 무례한 사람, 선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만나지 마셔라. 딱 조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 사람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멈춰야 될 때는 그리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때는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좀 여러분들 자체가 어쩌면은
그러니까 뭔가 사랑에 풍덩 빠지시는 분 같은데 그러지 말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사랑이라는 물 바다에 풍덩 빠지기 전에 한번 멈춰서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내심이 필요할 때는 인내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 물에 내가 빠져도 되는 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물에 내가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항상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나한테 좋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신중하게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저는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안녕. 자, 세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을 훔쳐보는 이성은 최대 5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굉장히 유의미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좋아는 하는데 계속 머물고 있는 사람? 곁에 맴도는 사람으로 보여요. 굉장히 좀 용기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여러분들 자체가 너무 이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관계의 문을 안 열어주는 느낌도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 마음 들여다봤을 때 이거 너무 힘들어.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엄청 막 한숨을 계속 쉬었고 정말 이 사람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눈이 돌아가. 절망감이 막 생겨. 이 사람 정말 무슨 귀신 같아. 이런 얘기 여러분들이 막 하시거든요.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아. 한숨밖에 안 나와.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다가오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뭔가 음흉하다. 뭐 성적인 목적이라던가 뭔가 음흉한 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다가온다는 게 느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되게 싫어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사람도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성적인 매력을 많이 느끼고 솔직히 좀 빠르게 관계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 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분이 뭐 여러분들 말고도 다른 이성한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나 말고도 다른 이성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이성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뭔가를 해가지고 되게 기분 나빴다고 얘기하는 느낌도 되게 많이 들거든요. 어찌됐든 이 사람의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외모는요, 여러분들과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서 누가 봐도 두 분이 연인 같다. 뭐 진짜 무슨 서로 결혼한 사이 같다. 너무 잘 어울린다. 진짜 선남선녀 커플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외모는 여러분들과 너무 비슷하게 생겼다거나 너무 잘 어울리는 외모다. 두 분 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외모가 아름답고 멋지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람의 성격은 그러니까 되게 좋아 보이는 면도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되게 친절하고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은 조금 날카로운 면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겉으로 보여지는 느낌과 이 사람을 실제로 알고 난 이후의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회생활 하거나 누군가를 알아갈 때 겉으로 되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좀 다른 면이 있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겉으로는 그냥 무조건 친절하게 대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막 누굴 만나든지 칭찬하고 막 되게 밝게 웃어주고 절대 비난하지 않고 욕하지도 않고 되게 좋은 사람처럼 행동을 하지만 이 사람은 그 속에 이렇게 뭔가 따리를 틀고 있는 자기만의 어떤 그게 있거든요. 남들한테 보여주지 않는 소라가 있어. 소라. 그래서 자기 생각을 좀 안 보여준다거나 좀 숨긴다거나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말과 그 사실 속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쟤 별로다 하지만 겉으로는 그래도 되게 친절하고 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이런 사람이 좀 사회생활 잘하죠. 이런 사람이 사회생활 잘해.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분이 그런 유형으로 보여요. 성격 자체가. 뭐 그래서 꼭 그렇게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제가 왜 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면들이 있어 보인다. 속으로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모가 내가 원하는 외모인지, 여러분들이 성격이 나랑 잘 맞는지,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원하는 이상형에 근접한지 굉장히 까다롭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눈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요.
어떤 그런 대상, 진짜 와, 내 이상형이다. 정말 내가 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그 사람이랑 만나고 이렇게 사랑을 하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은 그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꼬시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 사람 성격이 되게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달콤하고 굉장히 막 여러분들한테 엄청 잘해줄 거예요. 심지어는 막 처음에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결혼하자. 난 너밖에 없다. 너랑 함께 하면은 내가 정말 너무 행복할 것 같다. 이렇게 막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진심이 아닌 것 같진 않지만 이 사람이 그 이후에 뭔가 급격하게 마음이 식는 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은 좀 빨리 질릴 수 있겠다. 누굴 만나도 처음에는 되게 잘해주고 막 진짜 막 결혼까지 얘기하고 진짜 막 가족처럼 막 하지만 갑자기 사라지고 갑자기 멀어지고 갑자기 여러분들을 외롭게 할 수 있다고 얘기 나오거든요. 이거 막 두 사람이 한 바다에서 무지개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왜 여러분들이 한겨울 속에 이렇게 춥게 뭐 두꺼운 외투도 없어. 그냥 추위에 혼자 남겨져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사랑해라는 꽃에 갇혀서 사랑이라는 꽃의 감옥에 갇혀서 여러분들이 말라 죽어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국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과 굉장히 깊숙한 관계가 됐다가 금방 사라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약간 속궁합을 하게 되면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흥미를 잃는다거나 마음이 확 식어버린다거나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속궁합을 하고 나서 관계가 깊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너는 내게 됐으니 나는 너를 정복했어. 미션 클리어. 안녕.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저는 연애 성향이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 좀 그렇다. 좀 오래 만나기 어렵겠다. 누굴 사귀어도 항상 이런 패턴을 보였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여겨집니다. 자, 이 사람의 직업을 봤거든요. 자, 이 사람의 직업은 뭔가 창의적인 일을 한다 봐. 왜 자꾸 이렇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프로듀서가 나오는지. 이 사람이 뭔가 창의적인 어떤 일을 하는데 뭐 영상 일을 한다거나 유튜브에 관련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직업 자체가 뭔가 이렇게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어떤 일을 한다거나 뭔가를 제조하고 만들어낸다거나 근데 사실 저는 대부분의 어떤 그런 제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중에 나오는 제품이 창의성이 없는 제품이 없기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내서 파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뭔가 이렇게 영상과 관련된 일, 예술과 관련된 일, 영화와 관련된 일, 뭐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를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우리가 누리는 것들 다 창의적인 어떤 걸로 해서 나온 제품들이긴 하잖아요. 옷이며 어떤 소품이며 신발이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일인 거예요. 자, 어찌됐든 이 사람이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뭔가 대시를 한다거나 연락을 해온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다만 두 분이 뭔가 이렇게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얼굴을 마주칠 수 있다거나 말을 섞을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과 접촉할 가능성은 높지만 사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다가오는 것 같진 않다. 어찌됐든 그래서 이 사람은 좀 행동력이 많이 딸리고 여러분들 주위에 맴돌면서 그냥 눈치만 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훔쳐볼 가능성이 높다 싶거든요. 어찌됐든 두 분의 흐름 볼게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 두 분의 흐름은 결국은 이어져요. 결국은 여러분들과 연인이 되지만 그 과정 중에 갈등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삼각관계에 있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과 뭐 다른 이성을 두고 저울질을 한다거나 그러다가 두 분이 뭔가 서로 대화를 하고 뭔가 말을 하면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확 뛰어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이렇게
복잡했던 어떤 인연들이 좀 정리가 되고, 삼각관계였다면 그 삼각관계가 정리가 되면서 두 분이 연인이 되고 만나게 된다. 근데 그 과정 중에 분명히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거나 서로 오해하게 되는 일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갈등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두 분은 인연이 되고 다시 연인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게 1개월, 2개월, 3개월 중 언제인지 한번 봐드릴까요? 왜냐면은 이거는 그냥 앞으로 그냥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이잖아요. 자, 1개월은 어떻게 되고, 2개월은 어떻게 되고, 2개월 차에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막 나타나가지고 플러팅을 한다거나 어디 놀러 가자고 한다거나 같이 뭘 하자고 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2개월 차에. 그래서 2개월 차에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나타난다. 연락을 해온다. 행동을 보인다. 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어찌됐든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인연인지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샤넬님한테 이 사람이 좋은 인연인가요? 좋은 인연인가요? 자, 이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좋은 인연이냐라는 질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긴 하지만 진짜 왜 그 과정 중에 이렇게 갈등이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많이 기다리게 한다거나 여러분들을 혼자 많이 둬요. 그리고 이 사람이 좀 되게 여러분들한테 못되게 구는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좋아하지만 더 밀어내려고 한다거나 다가오지 마, 막 이런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을 좀 열받게 하는 어떤 말과 행동을 한다거나 그러다가 갑자기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인연이냐라는 질문에는 결국은 그렇게 되지만 그 가는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되게 곤욕스러워해요.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가 왜 아까 눈이 되게 높아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을 두고도 뭔가 재고 따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분들이 좋은데 괜히 막 안 좋은 척 이렇게 툭툭거린다거나 틱틱거린다거나 밀어낸다거나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한테 좋은 카드를 열어봤는데 이 관계를 안정적이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인내심이 필요하대요. 자, 밀당을 하라는 소리로도 보이고 어찌됐든 인내심이 강한 자가 이기는 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밀당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요하고 또한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좀 무례하게 군다거나 여러분들이 야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쉽사리 그 상대방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대방한테 분명히 경고를 준다거나 멈추라고 한다거나 그렇게 나가야지만 여러분들의 이 사랑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정박이 될 거라고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상대방을 두고 인내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또 조언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사랑에 눈이 멀면 안 된대요, 여러분들. 자, 이 빨간 깃발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들 사랑에 눈이 멀지 마셔라. 자, 이 사람을 우리 샤넬님도 좋아할 수 있어요. 지금은 되게 뭔가 많이 실망했다고 했는데 어쩌면은 이 사람이 아니라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라고 이렇게 경고성 메시지를 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 처음에 나왔던 조언도 이 사람,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말고 정말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아껴줄 수 있는 사람을 기다려봐 라는 조언으로도 저는 보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알아가는 거는 사랑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여러 사람을 만나봐야지만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두루두루 경험해 보시고, 좀 좋은 사람 골라서 만나보시라는 조언으로도 저는 솔직히 보입니다. 왜냐면은, 이 0카드 항상 삼각관계일 때 아니면 어장관리할 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어장관리하는 것일 수 있고,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약간 보험처럼 여긴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우, 부당한 대우라고 해야 되나? 이런 어떤 좀 대우에 여러분들이 눈이 멀어서 넘어가지 말라고 연속적으로 지금 이런 조언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이 사람은 정말 주의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처음에 속마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무슨 성적인 얘기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되게 불쾌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조심하라.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찮게 어장관리하는 사람은 상종하지 마셔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안녕. 자, 네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을 몰래 훔쳐보는 이성은 최대 3명까지인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굉장히 유의미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의 어떤 성적 매력에 지금 깊이 빠져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몰래 많이 훔쳐보고 있거든요. 가까이에서든 아니면은 온라인을 통해서든 여러분들을 보면서 굉장한 매력, 정말 나의 인연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상황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은요. 이 사람이랑 사랑을 완성하고 싶기는 하지만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 사람 자체가 이미 결혼하신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는 이미 결혼했는데, 나는 이미 임자가 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나라고 얘기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이 사람을 두고 생각을 할 때 좀 공허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쓸쓸하다? 외롭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고, 이분은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크긴 한데 이 관계의 문을 열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킹 오브 완즈랑 에이스 오브 완즈가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분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성적 매력을 많이 느끼는 카드가 자꾸만 나와요. 여러분들을 정복하고 싶어하는 느낌도 많이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을 몰래 훔쳐볼 수밖에 없고, 내가 관계의 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아니면 쉽지가 않다, 이 관계의 문을 열기가 쉽지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자, 이 사람의 외모, 성격, 연애 성향을 봤거든요. 우선 외모는 굉장히 성적인 매력을 많이 품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묻어나오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외모가 뛰어나면 뭐해? 나랑 미래를 함께 할 수 없는 거리라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저는 여러분들과 이분이 사귀시는 분일 수 있고, 뭐 이미 관계를 가지신 분일 수도 있고, 그런 얘기한다는 느낌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무 사이가 아닌데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한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이 사람의 외모는 완전 내 스타일이기는 해. 근데 그게 중요해? 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자, 이 사람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냐면요. 에이스 오브 펜타클과 스타 카드가 나옵니다.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이상적인 걸 추구하는 성격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만약에 관계를 맺거나 알게 되면은 그 사람과 계속 가려고는 하지만 좀 이 사람 자체가 저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기본적으로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느낌을 받냐면은 이 사람이 자기 어떤 성공, 어떤 꿈, 이런 거에 더 많이 깊이 몰입되어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고르신 이 킹 오브 펜타클 카드도 그렇고, 먼저 나왔던 속마음의 이 킹 오브 완즈도 그렇고,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성공한 사람인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대인관계보다는 본인이 하는 일, 성공, 꿈에 굉장히 몰입되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흥미로운 게,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을 열어봤을 때 단 한 카드도 그 상대 이성과 함께 있는 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다라는 건 이 사람은 본인이 하는 일과 성공에 굉장히 몰입하는 게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한테 맞춰주는 사람을 좋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내조를 잘하는, 자기의 어떤 일과 하는 일에 대해서 응원을 해주고 기다려주고 내조를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약간 진짜 옛날 분 같이 느껴지거든요. 약간 가부장 쪽이. 왜 예전에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진짜 오로지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일에만 썼고 가정에는 소홀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바라는 어떤 연애의 상도 나를 위해서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 나를 위해서 맞춰줄 줄 아는 사람,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분이 연애보다는 본인이 하는 일에 굉장히 많이 몰두가 되어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요새 또 이런 분들이 있죠. 남자분들 중에. 아니면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분들 중에서도 일, 사랑보다는 나의 성공, 일에 완전히 에너지를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여튼 간에 이분의 연애 성향이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분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길래 직업을 열어봤더니, 자, 이분 진짜,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전략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찾아서 본인이 사업을 개발한다거나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한다거나 이런 어떤 전략가, 사업가의 느낌이 있고, 또한 어떤 분들은 의사일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약간 그 한의사를 말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의사나 뭐 이렇게 전문직, 남들이 하지 못한 어떤 전문직에 근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약간 고소득 전문직의 느낌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의사, 아니면은 뭔가, 뭐 법조인? 전문직이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사업가, 그리고 세밀하게 뭔가 이렇게, 손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일. 그러니까 무슨 연구원일 수도 있겠고,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분은 굉장히 머리를 잘 쓰는 직업, 그러니까 굉장히 고소득의 전문직의 느낌, 사업가의 느낌이 많이 묻어납니다. 자, 이 사람이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일적인 관계 속에서 접촉을 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만약에 두 분이 진짜 같이 일을 하시는 분이다 하면은 밤에 같이 술 한잔 하는 정도, 같이 일을 하면서 대화하는 정도의 어떤 느낌이다. 그래서 저는 이분의 전반적인 카드 느낌을 봤을 때 이분은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랑, 연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일이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남는 시간에 밤에 적적하고 술 한잔 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한다거나, 아니면 일적으로 여러분들과 만나서 뭔가 대화할 필요성이 있을 때 여러분들과 접촉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좀 되게 공적인 느낌이 많이 들고요. 사적인 느낌이 없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원할 때, 필요할 때 좀 연락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실제 두 분의 흐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거 봐. 두 분은 뭔가 밥을 먹는다거나 술을 먹을 때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고 그러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상처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두 분은 시간이 지나면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서로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거나 굉장히 좋아지는 흐름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당장의 흐름은 좀 안 좋은 흐름, 그러니까 두 분이 뭔가 대화를 나눈다거나 데이트를 한다거나 뭔가 접촉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약간 현타를 맞는 게 느껴져요. 아, 이 사람 진짜 나 좋아하는 게 맞을까? 아, 이 사람 이거는 나를 좋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상처를 받지만 혹은 싸우게 되지만, 두 분은 뭔가 어떤 공동의 목표? 그러니까 서로를 도와주게 되는 일이 생긴다거나 어떤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두 분이 열심히 합심했을 때 굉장히 사이가 좋아지고 연인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분은 결국 연인이 되고 사귀게 되는 흐름이다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언젠지 궁금하시죠? 제가 1월달, 2월달, 그러니까 앞으로 1개월, 2개월, 3개월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게요. 자, 1개월, 2개월. 자, 1개월 안에도 두 분은 사귀게 되고 데이트를 하게 된다. 1개월 안에 두 분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연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날이 풀리고 봄이잖아요. 봄에 많이들 뭐 이렇게 꽃도 보러 다니시고 데이트도 많이 하시는데, 이분과 여러분들이 이 1개월 안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두 분이 데이트를 하고 마음을 확인하거나 고백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언 카드를 열어봤거든요. 자, 우선은 이렇게 카드가 나오는데요. 안정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정착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보라고 하는 것 같고, 이 사람과 여러분들이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떤 커뮤니티가 있으면 좋다. 그러니까 공동의 목표로 어떤 일을 했을 때 좋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왜 방금도 여러분들이 두 분이 뭔가 합심해서 무언가를 했을 때 두 분이 되게 친해지고 좋아진다. 그러니까 사귀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진짜 두 분이 같이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두 분이
그 일을 하는 와중에 그 목표를 두고 함께 했을 때 되게 사이가 좋아질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언이 좀, 무서운 조언도 조금 나왔는데, 해태랑 대나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공식적인 사이가 되기 전까지는 루머라던가 이런 거 조심하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보는 눈들이 굉장히 많고, 사람들한테 입방아에 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불미스럽게 휘말리기 전에 굉장히 조심하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 사람이랑 뭔가 드러내놓고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거나 보는 분들이 너무 많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두 분이 만나기에 위험하신 분들도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언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만나기에 위험한 사람이라면요, 만나지 말라는 거야. 아니면은 두 분이 드러내놓고 만나면은 많은 구설이 생기고 루머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조언이 나온다는 느낌도 있어요. 자, 조언 카드가 정말 일관적으로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감정적인 짐을 버리셔야 된대요. 왜냐면 이 사람을 만나는 게 부담스럽고 신경 쓰이는 게 관계를 굉장히 다운시킬 거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해답은 여러분들의 꿈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아니라 나는 무언가를 할 거야. 나는 뭐 이렇게 내 어떤 일을 해서 성공할 거야. 나의 미래는 이런 걸 나는 원해. 라고 이런 꿈에 집중했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이 올 거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의 모습 자체도 뭔가 함께 했을 때 뭔가 같이 협동하고 어떤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갔을 때 두 분이 되게 가까워지고 사이가 좋아진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사람에 대해서만 집중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꿈에 집중하세요. 여러분들의 일, 여러분들의 성공, 여러분들의 돈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이 사람이랑 균형감 있게 만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 때문에 좀 많이 힘드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분이 뭔가 목표 지향적이고 굉장히 성공 지향적인 분이라고 이렇게 성격이라던가 연애 성향이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좀 상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여러분들도 똑같이 목표 지향적이고 성공 지향적이 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자기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두 분이 각자를 이렇게 목표로 두는 게 아니라 어떤 공동의 목표가 생겼을 때 더 사이가 좋아지는 느낌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관계를 목표로 두시면 안 되고요. 나의 꿈, 나의 성공, 나의 커리어에 집중하셔야 되게 잘 풀려나간다 라고 조언이 나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제 영상으로 인해서 일과 사랑을 잘 풀어내시길 빌면서 저는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안녕. 자, 마지막 5번째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을 몰래 훔쳐보는 이성은 최대 7명까지 가능한데요. 그 중에 가장 유의미한 이성은 대단한 능력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라거나 뭐 한 회사의 대표라거나 뭔가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다거나 금수저라거나 이러신 분인데요. 근데 약간 두 분 사이가 그렇게 친밀한 느낌은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썸을 탄다거나 아니면 예전에 뭐 만났다가 헤어지신 분이라거나 근데 저는 약간 그냥 애매한 관계?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한다거나 근거리에서 볼 수는 있지만 서로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관계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이 상황에 대한 우리 샤넬님의 마음은 이거 보세요. 같이 내가 이 사람이랑 한 자리에 앉아서 어떤 대화를 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이 사람 자체가 좀 애매한 행동을 한다? 애매하게 이게 나를 좋아해서 하는 행동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이 사람의 정확한 의도, 그러니까 그 마음을 나한테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자, 상대방의 마음은요, 여러분들의 어떤 매력, 여러분들의 어떤 존재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반하고 나의 어떤 이상형적인 존재라고는 얘기해요.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동시에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매력 덩어리고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여러분들만을 내가 바라보지 않겠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거를 티를 내지 않겠다?
아니면은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굉장히 능력이 좋은 이성이라는 걸, 내가 굉장히 괜찮은 이성이라는 걸 어필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이 어쩌면은 싸우신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쪽이 너무 좀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나와서,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썸을 탔거나 사귀었는데, 너무 이제 그런 것들이 불쾌해서 여러분들이 이분을 거부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이 그냥 어떤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말을 하고 어떤 일을 같이 하지만, 여러분들은 솔직히 이 사람이 나를 헷갈리게 하기 때문에 좀 화가 난다, 그런 얘기 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어찌됐든 이 사람의 외모, 성격, 연애 성향을 알려드릴게요. 이 사람의 외모는 여러분들과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처음에 골라주신 여러분들이 이 타로 그림처럼 상대방과 여러분들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거나 누가 봐도 되게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든다거나 외모가 여러분들과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 둘은 커플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 거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두 분이 커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이 닮아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분의 성격은요, 우선은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다정하긴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약간 겉과 속이 약간 다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만났거나 친구나 지인한테는 굉장히 편안하게 대하고 말도 잘하고 그렇긴 하지만, 이분 자체는 사실 상처가 많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약간 우울증을 느낀다거나, 사실은 사람을 잘 믿지 못한다거나, 뭔가,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되게 많은데, 그거를 티를 안 낸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는 굉장히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고, 유쾌한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이 사람은 사실은 이렇게 속이 공허해요. 다 뚫려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처가 많고 외로우신 느낌도 많이 듭니다. 자,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을 봤는데, 자,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은 이런 어떤 성격적인 부분이 영향이 있어요, 분명히. 이 사람은 조금 누굴 만나도 함께 하는 게 좀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약간 해피형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나 처음에는 상대방이 너무 좋으면 이렇게 날아드는 새처럼 그 사람한테 다가가고 뭔가 플러팅을 한다거나 좋아하는 티를 내긴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굉장히 좀 미미하긴 해요. 새라는 존재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애매하게 뭔가 다가가서 약간 마음을 보여주고 말도 해보고 그러기는 하는데, 이 사람 자체는 연애라는 게 약간 이런 불기둥을 통과하는 것 같이 조금 난이도가 있는 어떤 그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자체가 좀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오는 사람은 안 맞고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사람도 붙잡지 않고, 그래서 이 사람은 좀 표현을 잘 못할 가능성이 있고, 좀 어떤 부분에서는 적극성을 띨 수도 있어요. 자기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서 그걸 참을 수 없을 때는 이 불기둥도 뛰어넘을 만큼 굉장히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는 약간 정체된 듯한, 왜 이 사람이 혼자 있는 거 되게 좋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혼자만 있으려고 한다거나 마음 표현을 잘 안 보여준다거나 해서 이분을 만나는 이성들이 좀 힘들어한대요. 이 사람은 나를 진짜 좋아하는 게 맞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사랑의 꽃을 이렇게 자꾸 따게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꽃에 대한 집착이 생기게 만든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이 표현을 잘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 사람 나 정말 좋아하는 거 맞아? 이러면서 한쪽에게 좀 집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꾸 결핍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연애의 성향이라고 나옵니다. 좀 안타까웠어요. 자, 어찌됐든 이 사람의 직업은요, 진짜 굉장히 전문직인 느낌, 뭔가 고소득 전문직의 느낌이 있고요. 이거 오늘 다른 번호에서도 나왔는데 또 나오네요. 약간 뭔가 의사라던가 손을 써서 뭔가 이렇게 하는 뭔가 세밀한 어떤 일을 한다거나, 이게 원래 한의사 카드거든요. 굉장히 뭔가
전문적인 일을 하고 손을 많이 쓰는 일을 하고 그런 느낌이 있고, 또한 큐레이터도 나오기 때문에 뭔가 예술적인 부분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겠다. 뭔가를 창조한다거나 뭔가를 기획한다거나 실제로 그림과 관련된 일을 한다거나 예술과 관련된 일을 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분의 어떤 직업 자체는 굉장히 전문직의 느낌이 많이 묻어나고, 세밀한 어떤 손을 써서 하는 일, 아니면은 뭔가 창의적인 어떤 기획을 하고 관리하는 일,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자, 이 사람이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드릴게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사귀자고 좋아한다고 고백을 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제 못 참고 여러분들한테 다가와서 나는 사실 너를 좋아한다, 만나자, 사귀자라고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도대체 언제일지 한번 볼까요? 자,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한번 볼게요. 한 달, 두 달, 세 달. 자, 이거는 세 달째 이럴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한 달 안에는 이 사람이 굉장히 바쁘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를 고심해요. 그러다가 두 달째에는 이 사람한테 연락이 없다거나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별적인 얘기를 한다거나 좀 관계에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세 달째 두 분이 같이 피크닉을 즐기는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세 달째에 두 분은 이렇게 다시 사귀게 된다거나 아니면 처음으로 마음을 다 오픈하고 연인이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3월 달이잖아요. 4, 5, 6월 달에 이럴 일이 있을 가능성. 마침 또 여름 옷을 입고 있고 피크닉을 즐기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이분과 그런 초여름에 정말로 이런 달달한 데이트를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이 좋은 인연인지까지도 한번 봐드릴게요. 두 분이 좋은 인연인가요? 두 분이 좋은 인연이라는 질문에 우선은 여러분들의 속을 처음에 좀 많이 속일 수 있다. 자, 방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저 사람 나 분명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왜 다가오지 않지라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분이 여러분들을 많이 흔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지 않네? 이 사람 나 안 좋아하나 보다. 왜 나한테 그런 말과 행동을 해놓고서는 아무런 어떤 진전이 없지? 이럴 일들이 막 생기다가요, 이 사람이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사랑의 장미꽃을 보여준대요. 그러면서 두 분은 연인이 되고 한 배를 타게 된다. 그러니까 함께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두 분은 좀 약간 썸을 타다가 말아버린다거나 좀 만나보다가 말아버린다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나 결국은 이 사람이 고백을 해서 두 분이 마음을 확인하고 연인이 되기는 합니다. 연인이 돼서 달달하게 만나지만 두 분은 좀 만나실 때 약간 제가 왜 이분이 속통적인 면에서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주의를 하시면서 만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분이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것과 여러분들이 이분한테 바라는 게 서로 달라요. 서로 다른 지점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분명히 사귀고 만나게 되지만 서로의 어떤 생각과 가치관과 어떤 목적이 다를 수 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조언 카드를 열어봤어요. 이 인연에 대한 힌트. 두 분은 정말 공식적인 사이가 되기까지 엄청 서로 간을 보고 밀당을 하게 될 것이다. 서로를 간을 보고 네가 넘어오냐 내가 넘어오냐 그러다가 갑자기 두 분이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 나오거든요. 두 분의 만남 자체가 뭔가 굉장히 풍요로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 만약에 정말 애인이 된다거나 결혼을 하게 된다면은 금전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상황 속에서 만나게 되실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두 분이 결국은 어떤 인연의 열매를 만들어서 이렇게 굉장히 행복한 결실을 맺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기까지가 역시 쉽지 않은 인연이라는 걸 다시 한번 카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한 나온 조언이요. 풍요 카드가 한 번 더 나와요. 정말로 두 분의 만남 자체는 엄청난 풍요를 불러일으키는 만남 맞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이든 여러분들의 상황적인 부분이든 마음적인 부분이든 그 어떤 풍요에 대한 그런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긴 하지만 제가 아까도 왜 이분을 좀 주의하시면서 만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분을 만나시면서 상처받고 회복하고 이런 일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리사이클 카드가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두 분은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실 수도 있고 관계가 좀 불안정해졌다가 다시 붙었다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때마다 상처를 받지 마시래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받은 어떤 상처의 감정의 찌꺼기들은 반드시 분리배출하셔야 된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리커버, 그러니까 상처를 회복하고 항상 본인의 어떤 마음 상태를 잘 다스려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나온 조언은 여러분들의 꿈에 집중하시라고 합니다. 오늘 이거 다른 번호에서도 나왔던 조언인데 또 나오네요. 자, 여러분들의 꿈에 집중할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이랑 잘 인연을 맺고 싶다면은 이 사람한테 집중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목표, 여러분들의 성공, 여러분들의 금전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여러분들은 트윈 플레임이래요. 그래서 운명 지어진 인연이다. 아까도 카드가 결국은 이어질 인연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가 좀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찌 됐든지 간에 이분은 여러분들의 인연이기 때문에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꿈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제 리딩이 많이 도움됐길 빌면서 저는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안녕.